이게 향하고 맛하고 너무 다르니까 조금 약간 배신감 드네. 엄근진하게 얘기하면은 과실미도 확실히 좀 직관적으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가감없이 얘기할게요. 크레파스 향이 나요. 이게 참 묘하다. 나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네, 안녕하십니까. 와인좀만의 찐친 여러분들. 오늘은 추석 특집! 벌써 한가위예요.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날이 선선해지고 추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특집 해보려고 하고요. 웬 강시 모자를 쓰고 있나 라고 좀 생각하실 텐데, 추석 특집에 맞춰서 우리 PD님이 가내수공업으로 이렇게 모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쓰고 한번 오프닝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써봤는데 잘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직접 만든 느낌이에요. 이 디테일들이 조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추석 특집 한번 해보려고 하고, 명절하면은 보통 뭐 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또 술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뭐 막걸리 같은 거 아니면 뭐 소주, 맥주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실 텐데, 저희는 또 와인 채널 아니겠습니까? 명절에 어울리는 와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한국 와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충남, 경북, 충북까지 좀 지역 특산물 포도로 만든 와인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와인 자주 먹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먹을 때마다 좀 놀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솔직 담백하게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레이블이 너무 예뻐요. 해미 청포도주. 인공적인 첨가물 없이 해미 지역 특산물인 청포도만을 사용했다고 하고, 도수는 8도. 용량이 우리가 아는 750ml는 아닌 것 같아요. 500ml. 작고 좀 소중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원래 해미 와이너리가 딸기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지점이, 와인은 원래 포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는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어야만 와인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요. 한국 주세법은 조금 달라서 포도로 만들지 않아도 와인이란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단 앞에 이제 뭐 딸기 와인, 뭐 오미자 와인, 뭐 이렇게 앞에 과일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인이라고 좀 부를 수 있고, 다만 이제 다른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제 과일은 와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뭐 그런 좀 특별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미 청포도주는 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포도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과실주라고 부르는 것 같고, 한번 궁금하니까 바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은 이 노란빛이 돌아요. 금빛까지 살짝 돌고, 색에서는 어느 정도 좀 무게감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떨어지는 막 눈물이나 이런 건 없어 보여가지고 고도수의 와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스타일의 와인 같고, 향은 조금 과습된 과일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포도인데 좀 많이 익은 포도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은 우리 제사상에서 먹는 왜 그 정종 같은 느낌도 조금 있어요. 향에서는. 일단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에서도 좀 달큰함이 느껴지긴 했는데 입에서도 그 달큰함이 동시에 느껴지고요. 그래도 술이 조금 달면은 그 단만큼 입안에서 좀 이런 바디가 느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피니쉬도 굉장히 짧고, 향이나 이런 당도에 비해 되게 빠르게 탁 술이 들어가는 느낌이고, 술 설명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탄산이 좀 매력적이라는 술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탄산감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프레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맛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청포도의 느낌이 확연하게 느껴져요. 단 샤인머스켓 먹었을 때 달큰함 정도가 딱 느껴지는 명절 음식이랑 괜찮을 것 같은데? 매운 거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뭐랑 전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 가격이 얼마인가? 14,800원. 14,800원. 만원대 그래도 이런 술 명절에 가족끼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도수도 그렇게 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술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와인잔에 담고 먹으면 괜찮은 스타일의 와인 같습니다. 다음 와인은 청수 그랑꼬또. 그랑꼬또라는 한국 와이너리는 엄청 유명한 와이너리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수상 이력 같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술품평에서 대상을 또 수상을 했고, 외교 정상회담, 뭐 공식 만찬 건배주로 선정된 바도 있다고 하는 화려한 이력이 조금 있고, 그리고 청수라는 품종은 저희 예전에 한국 와인 다뤘을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한국
화이트 와인 품종 중에 가장 유명한 품종 중에 하나고, 시나브로 청수였나? 시나브로라는 와이너리 청수였고, 한 번씩 이제 한국 와인 먹을 기회 있으면은 그 화이트 와인은 청수가 되게 주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청수를 먹었을 때 저도 만족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되고 어떤 또 품질을 내는지 한번 오픈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가격이 6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맛있겠지? 제발. 색은 아까 해미청 포도주보다 훨씬 짙죠? 디저트 와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금빛깔.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엄청 아로마틱합니다. 화산 꽃향도 되게 많이 나고요. 과실향도 엄청 폭발적으로 나고, 시원한 배 같은 느낌도 있고, 심지어 약간의 그 레몬이나 라임 같은 시트러스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달큰함이 느껴집니다. 그 향에서부터. 그 입에 들어오자마자 되게 의외였던 게 되게 드라이해요. 하나도 안 달아요. 그 향에서는 되게 완전 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딱 가져왔는데 하나도 안 달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매력이 있는데? 달달한 향이 여기까지 다니까. 그렇지. 아니, 설명에는 여기 세미 드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미 드라이 아닌 것 같아. 완전 드라이한 와인이고. 이게 참 묘하다. 나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약간 짭조름한 미네랄리티가 되게 있네요. 근데 한국 와인에서는 그런 거 좀 발견하기 힘들긴 하거든요. 그런 좀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향하고 맛하고 너무 다르니까 조금 약간 배신감 드네. 먹는데 배신감이 살짝 들어.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느낌? 여기 보니까 이게 대부도에서 나온다. 바닷가의 뜨거운 열기와 습도, 이런 낮과 밤의 이런 온도차로 이렇게 미네랄을 좀 강조하고 있는 문구가 뒤에 있긴 하네요. 근데 이런 복합성적인 부분은 좋지만 엄근진하게 얘기하면은 한국 와인에서 없는 재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미네랄리티가 분명히 있고,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일반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좀 와인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래도 이런 형태로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 소비자들이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맛있다라고 느끼려고 한다면 이런 좀 과실미도 확실히 좀 직관적으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산미도 조금 더 이렇게 받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맛만으로 봤을 때는 한국 와인이라고 생각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에서는 되게 한국 와인스러움이 조금 있는데, 맛을 딱 봤을 때는 미네랄 좋은 스타일의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 같은데 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맛에서 의외의 모습이 조금 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막 매운 거하고 먹기에는 조금 페어링적으로는 크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고, 이건 술 자체를 좀 즐겨야 되는 스타일의 와인 같고요. 향을 한번 맛이 진짜 완전 드라이하지. 뭔가 좀 이런 칩 같은 거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리온에서 갑자기 감자칩을 좀 보내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이만한 걸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오리온 감사드리고, 올리브 감자칩이라고 신상이래요. 그래서 감자칩 저는 원래 와인이랑 먹는 거 좋아하고 샴페인이랑 먹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화이트 먹어보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고, 이런 화이트 와인하고 먹기 너무 좋은. 그리고 이 청수 그랑코토가 가격이 65,000원이에요. 65,000원인데 납득이 되긴 돼요. 왜냐면 그만큼 신경 써서 와인을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항상 한국 와인 하면 너무 아쉬운 지점이 결국에 호기심 혹은 경험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은 항상 아쉬운 지점이 좀 들어서, 같은 가격대에서 다른 해외 와인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이 될 수 있는 와인들이 또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게 영천에서 온 조흔 와이너리의 조흔 레드인가요? 레드? 이 경상북도 영천시 특산품 친환경 머루포도 100%로 만든 와인이라고 합니다. 와인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질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색이 당황했죠, 색 보고. 나도 피노누아 뭐 갸메보다도 더 옅은 색의 색깔인 것 같고, 근데 2023 빈티지라서 이게 뭐 세월로 이렇게 옅어진 지점은 아닌 것 같고요.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어떤 향이 나냐면, 가감없이 얘기할게요. 크레파스 향이 나요. 진짜로.
크레파스 향 나지? 아니 그래서- 이거 진짜 크레파스 향이 나. 과실향이 막 나거나 그러잖아. 저 뒤에 은은하게 좀 약간은 단 과실향 같은 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근데 요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요. 돌리니까 지금 과실향이 조금씩 올라오긴 올라오거든요. 약간의 딸기 같은 것도 좀 올라오고, 조금 지나니까 달큰함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이제 먹을 수 있겠다. 아까는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맛이 훨씬 좋아. 얘야말로 좀 세미 드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맛에서 오크 뉘앙스가 확실히 느껴져요. 오크에서 비롯된 이런 좀 삼나무 향, 그리고 이런 바닐라 같은 것도 확실히 좀 느껴지고, 그리고 달큰함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탈리아에서 잘 쓰는 이제 아마로네 공법을 한국 천연 포도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마로네에 관해서 좀 다룬 적이 있잖아요. 요약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와인 만드는 공법이고, 포도를 조금 건조시켜가지고 당을 응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되게 잼미하고 좀 달큰한 와인을 만들어내는 공법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 포도에 좀 적용을 시킨 거고, 그 아마로네 공법이 느껴져요. 그 되게 응축된 과실미가 입에서는 확실히 느껴지고, 이런 아마로네 공법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신기하고, 그리고 이게 달큰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한국 음식하고 좀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불고기류, 잡채 이런 거랑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의외로 맛있다. 근데 이제 또 엄근진하게 한번 얘기하자면, 약간의 오크가 좀 세게 느껴지긴 해요. 그 향을 맡았을 때 진짜 크레파스 향이 날 정도로 이런 이렇게 나무의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그게 확실히 맛에서도 좀 느껴진다. 그래도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법을 썼고, 그런 공법이 느껴진다는 거에 되게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어볼 와인은 샤또 마니 스위트 레드. 충북 영동 지역의 캠베럴리 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좀 와인 먹기 전에 가장 겁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스위트 레드예요. 스위트 레드를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트 레드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되게 내추럴 와인같이 좀 탁한 느낌이 있네요. 내추럴 피노누아 같은 느낌이 조금. 심지어 약간 안에 봐도 약간의 좀 침전물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필터링이 막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고 조금 거친 스타일로 만들어진 느낌이 조금 있고,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코를 찔러. 진짜 향이 진짜 세지. 거기까지 다 나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코를 이렇게 대고 향을 맡잖아요. 좀 더 잘 맡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제 위스키에 하면은 코를 찔러가지고 막 코가 맵단 말이에요. 고도수니까 아무래도. 근데 얘는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몇 도야? 12도임에도 불구하고 코를 대고 맡으면은 약간 코가 좀 시큰거릴 정도로 향의 발산력이 엄청 세요. 그 향이 솔직하게 막 긍정적인 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에서도 그 색깔과 같이 좀 정제되지 않은 향들이 되게 많이 나요. 향과 맛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짐이 있는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 특유의 좀 시큼함 같은 게 분명히 좀 있고, 좀 필터링이 덜 된 느낌의 질감이 맛에서도 좀 느껴지고요. 산도 좀 살아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달아요. 물론 이제 스위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산도도 어느 정도 살아있긴 한데, 둘 다 좀 세지만 이게 좀 잘 조화롭게 어울려야 되는데 뭔가 좀 둘이 약간 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네. 그래도 달큰하기 때문에 이런 한식들하고 그냥 두루두루 먹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 둘 다 그 온도를 좀 내려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드 와인 두 개 다. 실온보다는 좀 시원하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국 와인 4종 먹어봤는데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와인 한 번씩 접할 때마다 기존에 먹는 와인과 좀 색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 네 제품 중에 그래도 이 그랑코토의 청수 같은 거는 한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먹여보고 싶은 스타일의 와인? 좀 재밌는 와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내가 과연 추석 때 이 와인을 사서 먹을 것이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는 샴페인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가 샴페인을 좋아해. 저는
한국말 특집 해놓고 샴페인 먹을 것 같다고. 하지만 뭐 이건 제 취향이니까. 아무튼 또 민족 대명절이죠. 또 추석. 저도 이번에 추석에 좀 길게 쉬게 돼가지고 아마 이 영상을 부산에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이 연휴를 만끽하시길 바라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하나형측의 압박. 자.